오늘은 269쪽이죠. 색수상행식. 자, 이 불교를 늘 수없이 반복합니다마는, 저 두 분은 이쪽으로 좀 오실 수 있나요? 거기 두 분. 예. 제가 시선 처리를 이게 덮기도 하고, 오더라도, 예. 좀 이따 가야 돼요?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살면서 소위 책만 보고 그 다음에 종교적 그 당시 사상가들의 가르침만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옆에 사람들, 하루의 일상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관찰한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날 21세기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참 그럴듯하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외국어도 뚱통하고 능통한다고 그러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참 하는 일들이 지켜보면 참 한심스럽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걸 관찰하고 또 얼마나 많이 다퉈요. 저는 이제 작년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수행자로서 우선 이제 불법 비상계엄 이건 다 이게 헌법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고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수행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단순 상식으로 다른데 다르지만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뭐 적으로 돌리고 이런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원수끼리 원수같이 대하고 욕하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행복하고 서로가 다른 것이 불편한 게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조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로 갈갈이 찢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남북한이 찢어지더만은 갈라지더만 전라도 경상도가 갈라져 또 무슨 세대 포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젊은 세대와 또 이게 나이든 세대를 또 갈라치기에 또 남여를 또 갈라치기에 이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권에 선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정치 사회 현안을 헌법과 법률로 보더라도 또 하나의 생각하는 게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하지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구제하리라. 이 가르침 우리 품어야 돼. 불자들은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상에서 판단을 정확히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뭘 결정할 때는 분명히 하고 해도 우리들이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그들을 분노하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과 해탈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자비로운 분노 이런 말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자비로운 분노. 분노하지 않는 정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역설인데 분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문제 제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 문제 제기를 분노라고 그래요. 확 이게 성냄을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를 세우면서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정의롭고 더 나아가서 연민과 공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전에 강진 가가지고 쿠데타 세력들이나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더만은 이게 천오백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걸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으로 알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죠. 자,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겪으면서 우리 한번 보세요. 색수상행식 지금 5원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난 12월 3일에서 6월 3일까지 우리들의 5원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5원이 다 있었죠. 그 국회를 침탈하고 비상 불법 게임하고 막 거짓이 드러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들의 그것을 보고 들었죠?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들었죠?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 분명히 느낌이 있었죠? 정말 불쾌하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분명히 느낌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화가 불끈 나고 이런 것들 내가 뭐라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들 그런 게 이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선결제도 하게 되고 또 평화로운 빛의 시위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의도를 내 가지고 K-팝을 불어가면서 행위를 했죠. 이게 색수상 행식에서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뭐뭐 해야겠다라고 의도를 형성하고 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어제 전번주에 했던 산스크리트 산냐라고 그러죠. 산냐. 어떤 인상, 심상, 이미지, 표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지각.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우리의 내리에 형성된 그 이미지를 보세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색수상 행식은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축법이 만나가지고 수상 행식을 일으키는 이것들은 우선 이게 그 책에 있는 이론 또 수행자가 사색해가지고 참선해갖고 깨달음 이런 차원에 묶어두면 안 돼요. 지금 여기 27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나 지금 여기 시대나 서가모니 부처님과 역대의 큰 스님, 수행자 우리 모두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 이 말했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수상 행식이 발동하는 것도 색수상 행식 5원이 형성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끌고 오면서 현재 진행형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안 좋은 기억들, 이게 표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현재 끄집어내 가지고 현재 또 뭔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퇴치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좋은 것은 또 더 좋은 것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죠. 앞으로 나는 미래를 그리면서 오지 않는 미래를 그리면서 뭘 해요? 그건 뭐예요? 미래를 지금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현재 진행이에요. 붓다의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여기서 현재의 마음, 과거의 마음, 미래를 생각하면서 발동시키는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 정말 찰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연계 역사입니다. 다시 오늘은 이제 수상행식에서 행을 하는데 전번에 했던 산야 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상은 마음 심자의 모양상이죠. 마음에 떠오른다. 거울을 비운 거울에 떠올린다. 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김소은 선생의 가난한 날의 행복 기억하세요? 공부가 열심히 안 했구나.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들어봤어요? 이제 기억나죠? 가난한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예전에 얼마나 남편이 부인이 노동하고 들어와서 점심상을 차려놔야 되는데 반찬이 없어. 밥 한 그릇하고 간장 한 종지 놔둬.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잠시라도 이것이라도 먹고 시장길을 속여두구려.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그걸 보고 물컥하죠? 그게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인은 그 순간에 밥을 보고 간장 종지를 보고 그 순간에 거기에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남편의 글을 보고 읽고 생각하죠. 안입의 설신이 색상을 미쳤고 거기에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그림이 딱 그려지죠? 사진으로 포착되죠? 이게 색수상행식에서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좋은 심상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그 좋은 상이 맺혀지면 관념이 형성되면은 이게 뭐예요? 기억으로 가죠. 기억. 근데 이 기억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에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 정성스러운 밥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밥상이 정말 객관적 밥상이에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 찬 마음속에 들어온 밥상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온 밥상이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 대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대상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본 기억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참 편치 않은 밥상 기억 있죠? 몇 번? 봐요. 그러면 그 밥상이 맛있는 밥상이에요? 불편한 밥상이에요? 이게 다 마음이 조작하는 거라니까. 이 색수상 행식에서 다 중요한데 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 들어보셨죠?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의 주요 가르침이 색소상에서 상, 싼냐, 심상, 표상, 인상, 이미지 이거 극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이. 응모, 소조, 이생, 기심 그러잖아요. 응모, 소조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들 이걸 극복해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왕후의 바커린의 전 이야기를 했죠. 또 하나 또 실질적인 사례를 들을게요. 불교 공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책을 보지만은 제가 해남에 살 때 어떤 분만 오면은 너무 그냥 대화가 너무 힘들어 그 자리. 그분이 딱 오면은 내가 내한테 주술을 걸어 주술을. 얼굴에 미소, 가슴은 무심하게. 얼굴에 미소, 가슴은 무심. 얼굴에 미소, 가슴에 무심. 왜 그러느냐? 이분은 한 20번 정도 제가 뵀는데, 밥 먹거나 차 마시고 여러 사람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이게 토시는 안 바뀌어. 과거에 우리 사회에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유수한 언론계에도 있었고, 김대중 선생의 뭐또 했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도. 근데 과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현재가 쓸쓸하니까 만나면 근데 너무 진지하게.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근데 또 뭐 하니까 이게 볼 때는 이게 얼굴은 미소 져 이렇게. 가슴은 무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 우리 사회에 곳곳이 마찬가지, 내가 왕년에, 이거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수상행식 상이 맺힌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자기 그림이 딱 잡혀 있어. 그것이 기억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결핍감과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뭐하고 그러니까 또 외로움이 있고 하니까 또다시 부각시키고 이러한 게 뭐예요? 이제 인정투쟁에 나 좀 알아주세요. 칸트가 그 말 했나? 누가 했나? 전문 사회적 용어인데 사회학 철학적인 인정투쟁이라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투쟁한다. 인정투쟁. 이게 불교의 색소상행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참 아스팔트 곳곳에서 이게 목소리 높이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인정투쟁이야. 제발 나 좀 알아주시라. 내가 외로워요. 내가 불안해요. 외롭고 불안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심한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 어떤 왜곡이 일어나느냐. 강자 동일시 왜곡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에서 투표를 해보면은 지금 이게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온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서민층이, 소위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들, 이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투표 성향을 보면 희한해. 이게 뭐냐, 강자 동일시거든요. 매우 센 사람한테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투사해요. 강자하고 나하고 똑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강자 동일시 현상.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은, 전에 이야기했나요? 사람의 질투기. 내 옆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재산이 10배 정도 많아. 그러면 어떤 마음을 일으켜요? 질투해. 비난해. 아시겠어요?
근데 나보다 100배가 많아. 그러면은 그때는 부러워해. 1000배가 많다. 이럴 땐 두려워해. 10,000배가 많다. 10,000배, 1000배, 10,000배 가진 사람이 내한테 막 함부로 하고 모멸감을 주어도 1000배, 10,000배가 가진 사람한테는 복종하고 애속되고 그를 존경해. 우리의 의도가 그렇게 형성돼요. 지극한 어리석음이고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바로 그렇게 일어나요. 한국 사회는 얼마나 재밌냐면은 한국 사람은 불평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해 안 가시죠? 바름씨. 한국의 20, 30, 40 세대들이 불평등을 굉장히 선호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겠죠? 한국은 사회 지표조사를 해보면 세계에서 불평등을 아주 사랑해요.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이만큼 성취하고 누만큼 하고 한 것을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해. 이거 능력주의의 오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과 경쟁과 능력주의가 교묘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고 공정한 토대 속에서 경쟁을 해서 자기가 능력껏 해가지고 차이를 벌여놓는 것을 차이가 높은 사람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낮은 사람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류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자, 오늘은 이제 몇 쪽이죠? 269쪽 색수상 행식 자, 쌍카라 해보세요. 쌍카라. 앞에는 색수상 상은 쌌냐 해보세요. 이때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원어를 그대로 써서 좀 있는 채 좀 모양 있게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자, 쌌냐, 그 다음에 쌍카라, 자, 지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발음시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의 지음은 오온의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이나 의식 따위와 더불어 정신현상에 속한 경험의 갈래를 일컫는다. 마음으로 짓는 의도라든가 습관적 경향 따위가 여기에 망라된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짓는 의도, 습관적 경향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이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의도, 습관적 경향. 자, 계속요. 실제로 이것은 의도와 동일시되는 용례를 보이기도 한다. 잠깐만요. 색수상 하죠? 그 다음에 행이죠, 행. 이것은 다름으로 지금 실제로 의도해갖고 생각 사자가 있죠? 그래서 경전을 오음을 보면 수상행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수상사로도 표현돼요. 특히 오온에서 2, 3,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상행, 수상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온의 존재이기도 하면서 가장 우리들이 확실한 핵심이 수상행이에요. 느낌. 우리는 느낌이 잘 포착되죠, 살아가면서. 불쾌한 느낌, 유쾌한 느낌. 느낌은 쉽게 포착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떠한 관념, 지각, 심상, 인상, 이미지, 표상 이것도 우리가 쉽게 포착이 되죠. 우리 삶에서 불쾌한 기억들, 저 나쁜 사람, 정말 나에게 고마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웠던 그때의 그 장면, 모멸감을 느꼈던 그때의 상황, 그게 상이죠? 그 다음에, 나 이거 뭐 하고 싶어. 그거 또 언행으로 나타나. 이래서 색수상행식 5원에서 수상행 2, 3, 4번은 굉장히 우리 삶에 우리가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추측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행은 또 한문으로 생각사, 의도로 표현된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수상행, 수상사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또 해보세요. 보이는 것에 관련된 의도, 소리에 관련된 의도, 냄새에 관련된 의도, 맛에 관련된 의도, 감촉에 관련된 의도, 마음 현상에 관련된 의도가 있다. 이들을 지음이라고 한다.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짓는다, 만든다, 어떤 의도, 무엇을 하고 싶다. 이건데 이것은 행위란 마음으로 짓는 의도,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적 경향이 있죠. 습관적. 그냥 습관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스스로 잘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 그리고 경향.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색채, 어떤 경향을 띈단 말이에요. 경향은 뭐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다죠? 기울어질 경자, 향할 향자. 마음으로 짓는 의도, 습관적 경향, 이것이 색수상행식 5원에서 행위다, 사다. 그런데 이것이 색수상행식에서 행은 몇 개예요? 몇 개? 이거 나와 있잖아요. 밑에. 6개. 보이는 것에 관련된 의도. 무엇을 봤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형성되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고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뭐를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닮고 싶다라는 의도가 형성되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의도.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를 듣고 내가 뭐뭐 하고 해야겠다는 의도 형성되죠. 그것이 언행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온과 관련 들어서 아니, 비설, 신의를 늘 머리에 새기란 말이에요. 느낌도 6개. 그렇죠? 산야도 6개. 쌍카라도 6개. 식도 6개. 왜? 나는 아니비설 신의가 있는 나는 색성향 미촉법을 떠나서 살려야 살 수 없어. 우리의 삶은, 연기적 삶은 아니비설 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끊임없이 수상행식을 일으키는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품고 끄집어내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수상행식을 일으키는 현재 진행형 찰나찰나 계속 만들어지니까 무상한 거예요? 고정불변의 것이에요? 무상한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정돼 있을 수가 없죠.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정불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즈음이란, 자, 그 다음 해보세요. 지음이란 쌍카라를 번역한 것으로 온전히 만들다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용어는 초기 불교의 개념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또한 난해하다. 이 개념은 내면의 다양한 의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의도가 바깥으로 체화되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 스톱. 만들어진다, 만든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제가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원인과 조건과 결과 이런 기본 공식을 말하고 나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것 이렇게 말하죠.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런 말 제가 많이 안 했나요? 수없이 했는데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나의 생각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 해보세요.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나의 생각이 되었을까? 신이 주었나? 이 생각을? 전생부터 있었던 것이 끊임없이 결정되었나? 원인도 없고 원인 없이 그냥 아무런 없이 그냥 저절로 된 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을 만들었고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여기 나에게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나의 생각이 됐는가? 끊임없이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진 연속적 흐름이에요. 연속적 흐름. 연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개념은 내면의 다양한 의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는 외적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어떤 의도를 형성하죠. 여러분, 이동심 여학생, 그 연애할 때 서방님하고 그 말과 표정과 뭐 선물 이거 그 외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 이게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어떤 의도가 내면적으로 표출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청문회 자리니까. 막 그냥 저기 면회 갈 때, 군대 면회 갈 때 어쩌어요? 일단 내면에 뭐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 하니까 뭐예요? 그냥 뭐 선물도 하다든가 뭐다든가 그냥 어깨 한번 툭 한번 쳐본다든가, 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행을 하니까 우리들이 불자들이 행하니까 단일 행자다,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이 행을 생각하냐면은 말과 몸짓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생각해. 색수상 행시 행을 한자 의미 그대로 가면 실천. 그러니까 수행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실천은 말과 몸짓이라고 생각해. 근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연결되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중요해. 의도 형성을 중요하게. 의도 형성. 언과 행으로 표출되기 전에 의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 그래서 유교에서 그거 있잖아요. 신독. 삼갈신. 홀로독. 홀로 있을 때 삼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 방에서. 한밤중에 뭐. 이 몸 언행만 조심하는 게 신독이 아니라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삼가라는 것은 주석서를 보면은 신독의 주석서를 보면 한 생각, 의도를 남이 보지 않더라도 그 의도를 불순한 의도를 갖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중국 동양체는 수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성 수양. 이게 바로 맥락이 똑같아요. 부처님은 의도. 그런데
유교 경전하고 불교 경전하고 마음을 중요하게 마음가짐, 마음닦음을 중요시 하는데 불교는 남다른 게 있어요. 내면에 깊은 쌓여 있는 것, 저장되어 있는 것,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채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은 단순히 말과 몸짓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위 뿐이 아니라 내면의 다양한 의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의도가 바깥으로 체화되어 나타난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수행을 하냐면은 저라고 뭐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혼자 있다가 뭔가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그 헛생각을 해요. 과거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고 하면 그게 불현듯 푹 떠올라서 이렇게 하면 하다가 그러면은 약간 그게 좀 분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한 게 내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내면의 의도, 부끄러움이 보이면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괴로우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좀 약간, 이제 그거 내가 저 옛날에 사건을 좋지 않은 경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오늘 또 저기 이제 일꾼들 밥 먹고 오면 내가 설거지를 다 했거든요.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이게 가격이 안 좋은 경험이 떠오르네. 그거. 그러니까 여성들 설거지할 때 건들면 안 되겠더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해요. 아이고 관세모살 아직도 요거에 내 속에 있네.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이거 언제 없어질까? 좀 사라져라. 관세모살. 이게 꼭 담으면 안 돼. 그래서 내면의 의도와 밖의 표출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 막 낯가릴 수도 있어야 돼. 아이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 참 이게 내가 공부했다고 하는데 뭐야? 뭐 이렇게 말로 좀 하셔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내면적 의도로는 탐냄이라든가 성냄 따위의 부정적 심리를 비롯하여 믿음이라든가 마음지킴 따위의 긍정적 기능들이 망라든다. 자, 내면 의도는 우리가 이제 자꾸 번뇌, 망상,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고요하고 청정하고 기쁜 삶을 위해서 자꾸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 심리 요소를 끄집어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의도는 반드시 불순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니죠. 성냄의 의도, 분노의 의도, 탐욕의 의도 있지만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의도, 상대방을 힘내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 의도, 좋은 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구사론이라는 그 학문에 보면은 인간의 의도를 심성을 75가지로 분류해 놓고 유식불교에서는 100가지 심리 요소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선심소, 악심소 이래놔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탐냄, 성냄이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제약시하지 마세요. 부정과 긍정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계속 읽으세요. 한편 그러한 의도가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경험세계이다. 일체의 상카라는 무상이다라고 할 때의 그것은 경험세계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자, 일체 상카라는 무상이다. 자, 재행 무상 해보세요. 재행 무상. 모든 행은 무상, 항상하지 않다. 여기서 행은 실천이 아니에요. 몸으로 나타낸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 신구의 삼업이에요.
마음속에 형성된 의도, 그것이 언어로, 행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끊임없이 고정 불변적인 요소예요?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러니까 재행 무상 모든 행은 영원함이 없다 이 말은 지금 나의 어떤 의도의 형성과 언과 행, 더 나아가서 쌌냐, 상까지도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시 지금 내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만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이 통찰이에요. 통찰. 비파사나 들여다봄. 그리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들여다보고 그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8정도의 정념. 이제 앞으로 5번인가 6번 남았는데 이거 다 띄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지금 집을 이제 오늘은 이제 기둥하고 벽이 올라갔는데 빔 프로젝트 요거하고 빔 프로젝트 해갖고 이게 아주 고급 사양으로 샀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거기서 실내 강의도 하게 되고 유튜브 동영상 강의도 딱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러가지고 안 할 것 같은 업무를 발음쇼고 나하고 둘이만 1:1 개인 과외 해줄까요? 자, 그래서 일체상카라는 무상이다 하면은 우리들의 색수상 형식 5는 우리들의 의도, 형성도 끊임없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 메시지인지 몰라요. 고정불변이라면 우리는 변화와 혁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괴로운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쾌한 이미지를,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끄집어내가지고 분쇄를 현재에서 없앨 수 있는 현재 진행이야.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고마운 게 제가 언어의 유별나거든요. 특히 언어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언어는 그 통신수단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언어를 많이 공부하는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일상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돼야 되니까 참 깝깝한 여러분에게 그러면 안 되지. 잘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뭘로 이게 언어를 대체하는 능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법도 재행무상도 현재 우리 마음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요거 마음의 현재 진행형 이 말은 이제 우리 연대에 와가지고 최근에 내가 이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나는 더 그냥 고민을 해야 돼. 이걸 어떤 말로 이게 문장으로 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습 복습 안 할수록 내 공부는 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합시다. 경험세계란. 경험세계란 나의 방식으로 경험된 세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니다. 경험세계의 성립에는 나의 존재가 전제되며 이렇게 해서 드러난 세계란 결국 내가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는 용어가 곧 지음이다. 지음은 경험세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업 개념과도 통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지음은 신체적 지음, 언어적 지음, 마음에 의한 지음으로 나뉜다. 이들은 신체, 언어, 마음 기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험 세계를 조건 짓는 응보적 힘으로 작용한다. 경험 세계란 나의 방식대로 경험된 세계를 말한다. 불교에서 경험은 경험주의하고 좀 달라요. 경험은 어디 가서 체험한다, 겨나간다가 아니라 그냥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색소상 행식 바로 그 현재 진행의 경험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뭘 경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험 세계의 성집에는 나의 존재가 전대되면 내가 뭐뭐한다. 이렇게 해서 드러난 세계가 결국 내가 지어낸 세계예요. 이 세계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세계고 내가 내뱉는 세계예요. 무등산이 100명의 사람에게 무등산은 몇 개라고요? 100개죠? 무등산이 100명의 사람에게 무등산이 하나라고 하면 무등산이 여기서 실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으로 하나. 무등산 100명의 사람에게 무등산이 왜 100개인가는 이제 아시겠죠? 수상행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 삼천대천 세계 수학적으로 따지면 감당도 안 돼. 근데 오늘날 천문학이 다 발달됐는데 그 삼천대천 세계를 어떻게 증명해?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으로 조작된 세계는 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등산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탁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목탁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아니, 목탁이 그냥 목탁이에요? 저렇게 신심이 없어. 불자에게 목탁 소리와 아주 불교를 배타적인 사람들에게 목탁 소리는 동일한 목탁 소리가 다른 목탁이에요. 다르죠?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왕후의 밥 거린의 반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밥상인가는 어떻게 돼요? 경험된 세계죠. 마음으로 지어진 세계죠. 예. 그래서 불교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참 자족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족한다. 우리들의 수행은 바로 자족해야 돼요. 자족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내가 지어낸 세계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만들어진 나 해보세요. 내가 만든다.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다, 만들어진 나는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만들어진 나예요. 내가 지금, 내는 인간, 뭐냐면 나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죠. 나를 분석해 보세요. 몸, 색이죠. 그 다음에 정신세계는 수상 행식이죠. 그러니까 수상 행식을 이름하여 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니까 행복한 나예요. 내가 행복해요? 행복한 나예요. 여기 이제 딱 기억하셔요, 앞으로. 업보를 설명하면서 내가 나중에 더 고급 강의 때는. 문장에는 주부와 술부가 있어요. 내가 주어져? 행복하다. 근데 반대로 행복한 나도 성립돼. 행복하지 않으면은 행복한 내가 성립될 수 없죠. 그 말이에요.
나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자가 아니에요. 행복한 나, 불행한 나, 기분 좋은 나, 마음이 넓은 나. 이거죠. 그것은 수로. 동작, 행위, 수상행식. 여기서 행상카라. 겸손한 나. 이거 뭐예요? 내가 겸손하다도 말이 되는데 문제는 더 정확하게는 겸손하니까 겸손한 나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 같아. 업보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위만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럴 수 있죠. 나쁜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한다. 착한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일을 하니 나쁜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하니 착한 사람이다. 이게 수상행식할 때 행위란 말이에요. 어떤 의도를 형성하고 여기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돼 있죠. 몸짓을 어떻게 하느냐, 몸짓을 어떻게 하느냐, 표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반갑게 악수를 할 것인가, 인사를 할 때 정성스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정성스럽게 할 것인가, 몸동작이죠.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행위를.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형성할 것인가, 신구이 삼업이죠. 신구이 삼업 자체가 바로 그러한 나예요. 그렇죠? 이걸 업보라고 한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죠, 업보. 자, 여기에서 신구이 삼업이 나오죠? 여러분 예습 안 하셨죠? 신체, 언어, 마음, 신구이 삼업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경험 세계를 조건 짓는, 자, 응보적 기본 해보세요. 응보는 받는다. 결과값이라는 게 결과값. 자, 내가 오른손을 들었다. 오른손을 들었다. 행위죠. 난 오른손을 든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업보란 말이에요. 오른손을 들어야겠다. 의도죠. 나는 저렇게 저러한 주장에 찬성을 해야겠다. 의도죠? 그래서 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주장에 찬성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저 주장에 찬성해야겠다. 의도의 형성. 그 다음에 옳소 말로 하든가 손을 들든가 신구이 삼업이 작동하면 나는 저 주장에 찬성한 사람. 보. 아죠? 이걸 업보라고 그래요. 근데 업보는 무슨 천생에 재지 갖고 운명론으로만 생각해. 확인하시죠, 이제? 네. 신구이 삼업이. 그래서 의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의도는 찰나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떤 멋진 말을 했냐면은, 내가 멋진 말을 한다니까 발음씨가 씩 웃네, 그냥. 일촉즉발 진검승부.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우리의 삶은 일촉즉발 진검승부. 진검이 뭔지 아세요? 칼, 진짜 칼. 딱 있으면 서로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죽잖아요. 일촉즉발이에요. 안이비설신이 색생양 미촉법이 딱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느낌, 어떤 의도를 형성하느냐가 이게 일촉즉발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이게 업보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보면 정말 일촉즉발, 진검승부 같은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멋있죠? 네, 이거 안 쉬고 이거 끝내고 이거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이제 다 했어요. 지음은 지음은 경험적 요인들, 즉 물질 현상,
느낌, 지각 따위가 생겨나고 유지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비구들이여 지어낸 것을 계속해서 짓는 까닭에 지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낸 것을 계속해서 짓는가? 물질 현상으로 지어낸 물질 현상을 계속해서 짓는다. 물질 현상을 짓는단 말은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 물질을 포착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이거 무표색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요. 느낌으로 지어낸 느낌을 계속해서 짓는다. 자, 느낌을 우리가 계속 생산해내죠. 예, 그 다음. 지각으로 지어낸 지각을 계속해서 짓는다. 어떤 이미지 표상을 계속해서 생산해내죠. 지음으로 지어낸 지음을 계속해서 짓는다. 예. 의식으로 지어낸 의식을 계속해서 짓는다. 그 다음에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경험 세계는 뇌가 지어낸 나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신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주인공이 바로 범부 중생이다. 이러한 중생들에게 지음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실질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결국 나 혹은 중생이란 어디까지나 지음에 의한 조작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송은 새겨둘만 하다. 그대는 왜 중생이라는 상상을 하는가? 말하여 마라라는 말은 그냥 환상, 마구니 환상, 내 내면에서 나를 유혹하는 있죠. 그런 거예요. 그대는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다. 단지 지음의 더미일 뿐 여기에서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우리 범부 중생을 하는데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어리석은 중생은 그냥 언어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이 어리석은 중생은 어리석은 신구의 삼업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름할 뿐이다. 내가 부처가 본래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처의 신구의 삼업을 쓰면 나는 부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래서 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계속. 지금은 가라앉혀야 할 현상으로 관주된다. 그래야만 나 혹은 중생이라는 족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물질 현상을 나로 관찰한다.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실한 나로.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러한 관찰은 지음에 속한다. 가래로부터 그러한 지음이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지음이란 무상한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가래도 또한 무상한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번뇌는 지체 없이 소멸한다. 가래로부터 그러한 지음, 행위가 일어난다. 생산해낸다. 무엇을? 비구들이여 그러한 지음, 상카라는 무상한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가래 또한 무상한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자, 따라서 무상한 것이고 지어낸 것이고 만들어낸 것이고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모든 것은 무상해요.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고정불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지금까지 생애에서 뭐가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원했어요? 다 변했죠. 안 좋게도 변하고 좋게도 변하고 이상하게도 변하고 뭐 변하잖아요.
변한다는 말은 변했다 라는 과거 알력이 아니에요. 변하고 있어요. 현대 진행에. 무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모든 것은 지어낸 것이란 말은 내가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만나서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행위하고 의도를 형성하고 감정을 발산하고 이것이다. 또 그것은 또 모든 것은 그냥 그 결과값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어떤 원인과 조건을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심오하죠? 예. 그러니까 나의 기쁘고 행복한 삶, 기쁘고 행복한 삶 결과죠. 근데 그것은 무상한 거예요. 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고 지어낸 것,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결과가 만들어져. 어떤 거예요? 얼핏 보면 뭐 가정환경 이거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근데 또 내가 어떻게 내가 행위하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보고 어떻게 해갖고 뭐 대통령까지 됐다더라.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대통령 결과값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은 다르시 말로 행의 행. 다른 표현은 업이란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 이거에서 만들어져.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고정불변 영원한 영속적인 고정되고 불변되고 영속적인 그 무엇이 없다.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하고 생주 이멸하고 생성되고 유지되고 변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생로병사를 걷는다. 이 무상한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안이배설신이 색성형 미축병이 만나서 작동하는 현재 진행의 행위고 어떤 결과는 반드시 이와 같이 업이라고 하는 선업을 하든 악업을 하든 신구의 삼업이 선업을 하든 악업을 하든 그 결정은 오로지 현재 진행형의 결단이다.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체는 가래가 됐든 행위가 됐든 뭐 관념이 됐든 불행이 됐든 행복이 됐든 무상한 것이고 지어진 만들어진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진이 아니다. 만드는 것이고 인연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하고 하면 여러분 많이 지칠 것 같아서 어떻게 오늘 수업을 이걸로 끝맺을까요? 아니면은 11시까지 할까요? 이 오는 굉장히 하다 보니까 중요하네. 그래서 많이 나가기보다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맥락을 끊을까 봐서 오늘 연속 강의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